강원 CBS 라디오 오해피대 김선일 목사의 반가운 오늘입니다. 매주 토요일 낮 12시 5분부터 1시 30분까지 우리 지역교회 목회자들 또 교회 지도자들 모시고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춘천 YMCA 우리 이원영 사무총장님 나와 계십니다. 우리 이원영 사무총장님과 오늘 아주 기대가 되는 시간인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사무총장님 이름이 뭐 일단 우리 춘천 YMCA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춘천 YMCA는 지역에서 이제 가장 오래된 시민사회단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요. 네네. 1949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뭐 오랜 시간 동안 춘천의 지역사회에서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아동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고 또 시민들이 행복한 춘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오고 있는 단체입니다. 네. 현재 직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YMCA? 저희 실무자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실무자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100명이 좀 넘습니다. 이야, 네. 대단하네요. 지금 YMCA 그 사무실은 위치도 한번 저희가 그 한림성심대학교 근처에 그 춘천 요양병원이라고 있는데요. 그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한림성심대 옆에. 네네. 네. 우리가 생각하면은 스포츠 활동도 그 청소년들을 위해서 뭐 다른 지역들도 뭐 많이 하고 하는 것 같은데 뭐랄까 청소년 청년이 아무래도 좀 중요한 대상이지 않겠어요? 근데 네 맞습니다. 지금 같이 이렇게 청소년 청년 막 줄어들 때 YMCA도 뭐 걱정과 함께 어떤 운동 같은 거 좀 하시나요? 예. 스포츠 활동은 저희가 원래 이제 미국에서 YMCA가 미국 쪽을 통해서 한국 YMCA들은 들어왔는데요. 미국에서 이제 아시는 것처럼 뭐 농구나 야구나 이런 것들이 YMCA를 통해서 이제 국내에 들어왔고요. 그래서 저희 역시도 뭐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라든지 유소년 축구단이라든지 그리고 또 야구단도 저희가 사회인 야구단이라고 해서 야구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영화도 있었죠? YMCA 야구단이라고 있었습니다. 네. 영화 옛날 영화 같네요. 근데 어떤 그 지금 저출산에 대한 어떤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연구하세요? 네,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뭐 저출산이라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뭐 소득 수준이나 문화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단시간에 저희가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저출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아동 청소년들이 여전히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또 CBS에서도 캠페인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조금 더 이제 편안하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데 저희들이 좀 기여하고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글쎄 말이죠. 사실은 뭐 100년 전으로 돌아가면 YMCA밖에 없던 시절도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사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사회봉사단체나 뭐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고 사설기관도 있고 뭐 교회도 이런 사회복지 사업을 많이 하는데 YMCA만의 어떤 그런 차별화된 모습, 특징 이런 거를 좀 설명해 주시면 사실 존재감이 옛날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YMCA라고 하면 사람들이 사실 그 YMCA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역하고 있는 실무자들조차도 YMCA를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정도인데요. 그 사역이 많이 겹치는 느낌이어서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그게 이제 또 한국에서 YMCA가 갖고 있는 힘이기도 하거든요. YMCA는 이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시대가 요구하는 운동을 목적에 맞게 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하게 그동안 변화해 왔고요. 그렇지만 전 세계 YMCA를 통틀어서 또 한국에 있는 YMCA를 통틀어서 저희가 모여서 이렇게 고민을 해보고 결론을 내린 건 뭐냐면 YMCA가 초창기 시작도 그랬듯이 청소년을 위한 그리고 청년을 위한 그런 운동단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YMCA 여러 가지 그동안 활동을 해왔지만 그 핵심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소년들을 아동 청소년들을 건강하게 성장시키고 청년들이 어떤 지역 사회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귀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이제 기독교 사회봉사 단체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교회에서도 집사님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사무총장님 춘천 YMCA의 사무총장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제가 2021년도부터 했습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이 팬데믹 기간에. 네, 맞습니다. 어려울 때. 이제 그러면 지금 이제 회원제로 운영이 되나요? 전 세계 모든 YMCA는 회원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춘천은 회원이 한 몇 명이나 되나요? 저희가 뭐 그렇게 많지도 않고 한 1,500명 정도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게 청년 때 가입을 해서 나이가 들고 해도 계속 이제 YMCA하고는 관계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사무총장 취임 때 뭐 화환도 이렇게 들어오는 거 거절하시고. 아, 그건 뭐 제가 특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YMCA들이 많은 YMCA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화환이라는 건 뭐 아시는 것처럼 화훼 농가를 위해서는 도움이 되지만 예, 크게 이제 쓸모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글쎄요. 저희가 화환 대신에 쌀로 받아서 그 쌀을 이제 기부하고 예, 또 기부금을 받아서 저희가 필요한 그 당시에 차량 구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차량을 구입해서 그 방과후 아카데미에 차량을 기증하고 예,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방과후 아카데미. 네, 맞습니다. 이거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방과후 아카데미란 크게 이제 그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아카데미가 있는데요. 제가 지역아동센터도 운영을 합니다.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모두 출발은 취약계층 아동들, 그렇죠. 특히 IMF 이후에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취약계층 아동들의 어떤 방과후 돌봄을 위해서 시작이 되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사회가 변화하면서 취약계층뿐만이 아니고 일반 특히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과후 돌봄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학과 공부가 포함이 된 뭐 다양한 문화 활동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학부모님들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요.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또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제공되기 때문에 학습 지도라든지 다양한 문화 활동, 체험 이런 것들이 같이 제공이 되는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강원도 교육청과 함께 협력해서 학생회장단 KLA 이게 뭐죠? KLA 클라라고 해서요. 네. 그 학생 회장들의 모임입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주도한 건 아니고 저희한테 교육을 받은 제가 이제 리더십 캠프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요. 그 캠프 출신의 학생회장들이 자체적으로 모임을 결성을 하였고 지역사회에서 이제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근데 학생회장들을 이렇게 따로 모아가지고선 하나의 뭐 모임을 만들었었던 모양이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리더십 있는 학생들을 맞습니다. 네. YMCA가 이제 구한 말에 많은 저희 성각자분들이 YMCA를 통해서 독립운동을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한국 YMCA는 항상 그 대한민국을 위한 리더를 키우는데 부채의식 같은 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아동 청소년들을 단지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고 나라에 좀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고민들을 많이 했고요. 그 프로그램의 일원으로 강원도 내 학생회장들을 위한 그런 리더십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만약에 이제 좀 뭐 몇 년 지나게 되면 이 클라 안에서도 선후배들도 있고 그렇겠네요. 예, 지금 현재도 그렇고요. 네. 이제 저희 그 프로그램의 일기 출신들이 이제는 정치인을 꿈꾸면서 여러 가지 정치인을 꿈꾸면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 뭘까 하다가 정치계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그런 기수들도 있고요. 또 중요하죠. 평범하게 직장생활 하면서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틈틈이 참여하고 있는 그런 회원들도 있습니다. 야, 이제 언젠가는 우리 총선 후보로 와가지고 명함에 클라 출신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하겠네요.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다고요? 예. 그래요? 네,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부분은 저도 몰랐는데 클라라고 하는 이 하여튼 명칭을 좀 최소한 우리 지역민들은 좀 알아야 되겠네요. 이게 전국에 있어요, 클라가? 아니요, 강원도입니다. 그러면 이게 KLA가 줄임말이 뭐 강원 리더스 어소시에이션입니다. 그렇군요. 강원을 G로 쓰지 않나요? 그 당시에는 이제 K였기 때문에. 그래서 클라군요. 클라가 아니라 클라가 됐네. 그 당시에는 이제 그렇군요. 강원도로. 알겠습니다. 저도 혹시 이제 보면 요 클라 출신들이 있으면 한 번 더 물어봐야 되겠네요. 네. 그럼 이게 130개 학생회장이라고 그러면 고등학교를 얘기하나요? 고등학교입니다. 제가 중학교도 했는데 중학교는 아무래도 그런 모임을 결성하는 데는 이제 그 당시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출신들이 만들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리더십 교육을 통해서 사실 한국의 리더 교육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엘리트주의가 좀 강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그 당시에도 이제 섬김, 나눔, 봉사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좀 교육에 같이 이제 접목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때 교육을 받았던 학생회장들이 그런 이제 저희의 어떤 정신에 동의를 해서 단순히 리더라는 거는
어떤 능력이 뛰어난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지역 사회에서 뭐 노블리스 오블리제도 있지만 예, 지역 사회에서 섬기고 함께 성장하는 그런 사람이 리더다라는 거에 이제 동의를 해서 열심히 지역 사회 봉사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 옛날에는 20세기에는 20세기에 좀 이상하긴 한데 20세기 고등학교 학생회장들은 되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했던 경우들이 많은데 네. 요즘은 학생회장이 조금 많이 확실히 좀 많이 달라졌다 생각은 좀 들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물론 지금도 뭐 성적이 상위권인 학생들 중에 선생님도 추천도 받고는 하던데 본인이 출마해서 전혀 성적과는 상관없이 이렇게 학생회장 하는 친구들도 좀 제법 많죠. 네, 많습니다. 이게 이제 뭐 사회 변화인데요. 네. 우리 사회가 뭐 우리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점점 개인화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남들 앞에 나서서 무언가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다른 리더십을 갖춘 청소년들이 옛날처럼 많지 않기 때문에 예, 과거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자기 주도적이고 또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이런 친구들이 이제 학생회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 이렇게 모아만 놔도 되게 좀 재밌겠어요. 네. 여전히 뭐 예, 시대가 변하지만 아이들은 그렇죠. 똑같습니다. 그렇죠. 네. 끼도 있고 막 에너지도 넘치고. 맞아, 에너지 넘치고. 그렇네요. 그리고 작년에 또 우리 사무총장님이 대통령 표창을 받으셨네요. 네. 이야, 부럽네요. 대통령 표창. 근데 이 대통령 표창 제목이 너무 재밌어요. 선거 문화 발전 유공. 예, 맞습니다. 선거 문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선거인가요, 그러면? 예, 맞습니다. 어떤 일을 하면은 선거 문화 발전에 공이 있어요? 저희가 그 이제 헌법에도 나와 있고 또 교육 기본법에도 사실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교육의 근본적인 목적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에서 아동 청소년을 갖다가 건전한 민주 시민으로 육성하는 것이 그렇죠. 교육의 기본 목적입니다. 네네. 이제 뭐 건전한 민주 시민이란 건 어떤 이념적인 것은 아니고요. 예, 사회에서 정말 민주 시민으로서 건강한 구성원으로서 성장하는 건데 네. 그러기 위해서 민주 시민 교육이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강원도 선관위하고 함께 네네. 제가 이제 도내에서 민주시민 교육을 좀 그동안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근데 저만 열심히 한 건 아니고 다 열심히 하셨는데 특별히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를 추천해 주셔서 제가 좀 상을 받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야, 선거관리위원회 이 아주 좋은 직장인데. 예, 선거관리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물어봐야 되겠다. 우리 그 집사님들도 여기 지금 근무하시는데. 그러세요? 네, 그럼요. 그런데 우리 그러면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민주시민 교육을 이렇게 어떤 뭐 연계 사업으로 한 건가요? 그러면? 네, 저희가 그 이제 YMCA에서 계속 그 도교육청과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함께 민주시민 교육을 진행을 해왔고요. 뭐 꾸준히 했다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해오긴 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제가 그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 민주시민교육 그 강의를 맡아서 좀 진행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뭐 내용이 어떤 내용이 강의가 돼요? 예, 사실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민주시민교육은 주권자 교육이라고 그래서 사실 그 민주주의의 그 최고 핵심 꽃은 선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의 중요성. 그 관리위원회 들어가는 입구에 딱 있어요. 예, 맞습니다. 민주주의 꽃은 선거다. 근데 이제 학교에서 맞아요. 교과서에서 배운 거하고는 다르게 실생활에서 선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정말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대표자란 무엇이고 우리가 왜 잘 뽑아야 하든지 그런 이제 교육들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YMCA에서 이제 그 할 때는 YMCA를 통해서 제가 그 민주시민 교육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민주시민 교육가 그러니까 민주시민에게 필요한 자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요즘은 사실 그 굉장히 분열되고 그렇죠. 반목과 대립, 갈등 이런 것들이 심한데 민주시민으로서 대화하고 타협하고 양보하고 협력하고 사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민감하잖아요. 뭐 얘기하면 그냥 조심스러워가지고 맞습니다. 무슨 말을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야, 재밌겠는데요? 네, 재밌습니다. 처음에는 민주시민 교육하면 청소년들이 재미없을 것 같다, 지루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막상 저희 교육을 받으면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그러니까 이제 참여합니다. 학생들은 재미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저것도 뭐 어디 진영 논리에 갇혀가지고 편파적인 거 아니야 이런 의심 많이 하겠는데요. 전 이번에 올해 뭐 대만 선거를 보면서
야, 같은 민주주의인데 형식이 많이 다르구나. 방법은 다양할 수 있구나 하는 걸 보는데 미국은 또 다르잖아요. 선거제도 완전히 다르고 한데 근데 이걸 통해서 대통령 표창까지 받으셨네요. 그런 교육을 하면서 표창까지 받으시는 거 보면 다른 지역하고는 또 좀 달랐던 모양이네요. 제가 다른 지역하고 달랐다기보다는요. 좀 많이 했고 오랫동안 해서 열심히 했다라고 아마 주신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얼마나 많이 하신 거예요? 제가 한 10여 년간 계속 지속적으로 10년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했고요. 횟수로도 또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사무총장이 돼서 하신 게 아니고 네, 맞습니다. 그냥 꾸준히 일을 하신 거네요. 그럼 이제 대상은 주로 청소년들 하신 건가요? 아동 청소년입니다. 이야, 그렇군요. 이게 초등학생도요? 네, 초등학생도 합니다. 초등학생들이 알아듣도록 하는 일단 민주주의를 어떻게 설명해요, 초등학생들한테?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데요. 초등학교 자녀가 있거나 초등학교 교사분들은 뭐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과거의 초등학생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 교육을 보면 입시 위주의 교육이다 보니까 중고등학교 교육은 사실 크게 변함이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입시 제도가 바뀌는 것뿐이지. 근데 초등학교 교육은 그동안 많이 변화해 왔고요. 초등학교에서 부모님들이 상상한 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많은 내용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또 매스미디어의 발달이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아무튼 우리 청소년들이 아동들이 초등학생들이 어휘력도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수준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이해 수준도 높고요. 야, 시험이 없어서 그렇군요. 초등학교 시험 없어지고 성적표 없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렇고 그러다 이제 중학교 들어가서 한 2학년 돼서 처음으로 성적표 받아보면 엄마들이 놀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다양한 교육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이제 맞습니다. 쏠리는데. 네, 그래서 이제 중고등학교 가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입시 위주의 교육이다 보니까 교과 공부만 하는데 사실 초등학교는 환경 교육이라든지 인권 교육, 뭐 민주시민 교육, 뭐 성교육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다양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런 가운데에 민주시민 교육을 이렇게 꾸준하게 해오시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 강원도에서 하신 거죠, 그러면? 네, 강원도에서 했습니다. 그럼 강원도도 무슨 도시, 산간, 뭐 영동, 영서 뭐 좀 차이가 좀 있나요? 예, 사실은 이제 제가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종종을 하는데요. 오히려 초등학교나 중학교까지는 고등학교는 다 똑같습니다만 초등학교나 중학교까지는 오히려 산간 지역이나 아니면 군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훨씬 더 집중력도 좋고 창의력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일단 눈빛이 다르거든요. 눈빛이 다르다. 예, 그거는 저는 아마 사교육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려서부터 사교육을 많이 받아 학원을 많이 받으면 사람이 자동적으로 피동적이 될 수밖에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흥미로운 지적이네요. 네, 정말입니다. 네, 그런데 이건 이제 여러 가지로 증명도 됐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조금 더 사교육 없이 더 많이 뛰어놀고 또 친구들과 상과들에서 뛰어노는 친구들은 확실히 창의력도 있고요. 어떤 문제에 대한 호기심, 이런 것들이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산과들에서 뛰어노는. 예, 그래서 이거는 토끼 잡고 이러진 않잖아요.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보기에 주일학교도 유년주일학교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유년주일학교도 저도 이제 유년주일학교 교사를 오랫동안 했지만 도시에 있는 유년주일학교 우리 어린이들은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하고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학습의 반복이 되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군 지역에서 유년주일학교를 제가 가보면 굉장히 즐겁게 재미있게 참여하는 거를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예. 흥미로운 지적이네요, 그런 건. 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그게 대학 가는데 도움이 되느냐 뭐 이런 질문이 또 반드시 나올 텐데 어쨌든 의미가 있네요, 그것도.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청소년 청년들 교육을 하셨는데 성인이 되어서도 이렇게 연결이 되든가요? 그 청소년들이?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학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저희도 저희가 같이 함께 이제 교육하고 성장했던 친구들이 이제는 사회 곳곳에서 자리를 잡고 또 저희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락을 하고 도움을 주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직장인으로서 생활인으로서 각자의 영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살고 있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회복지 기관이라든지 봉사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정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이제 우리 친구들도 있습니다. 흥미롭네요. 이런 정당 생활 이런 거는 뭐 저는
사실 관심도 없고 잘 몰라서 그런데 북유럽 애들 보니까 정말 어릴 때부터 그런 데 가서 뭐 자원봉사도 하고 실제로 참여도 하는 걸 보면서 좀 다른데? 하는 생각을 가진 적은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특히 우리 강원 지역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다는 거 보니까 네. 야, 그렇지. 교육을 좀 잘 받으면 사실은 선진국의 상관없이 다 비슷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드네요. 김선일 목사의 반가운 오늘 춘천 YMCA 오늘 이원영 사무총장님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름은 익숙한데 YMCA를 모르는 분은 없는데 잘 아는 사람은 좀 드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다양하면서도 의미 있는 그리고 필요한 교육을 근거로 한 사회봉사를 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이 존재감이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확실히 좀 특별한 존재감이 있으시네요. 네. 확실히 필요한 단체라고 보여지네요. 그리고 건강한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야 이런 건 성인들도 좀 받아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무슨 근데 이 교육이 어떤 커리큘럼으로 되나요? 아니면 한 번? 예, 커리큘럼이 있고요. 예, 일회성도 있고 뭐 저희가 3박 4일, 4박 5일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아, 그렇군요. 예, 한 학기를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커리큘럼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관심 있게 한번 봐야 되겠네요. 네. 우리 사무총장님은 원래 고향이 강원도 네, 뭐 태어난 곳은 서울이지만 네. 강원도에서 거의 인생의 대부분을 자랐기 때문에 성장했기 때문에 강원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강원도 인제라.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신앙생활은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저는 이제 저희 증조 할머니 때부터 저희가 섬김을 하게 돼서요. 저도 자연스럽게 이제 신앙을 갖게 되었고요. 부모님 같은 경우는 이제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 수목원교회 다니시고 부모님께는 거꾸로 이제 영락교회 다니시고 그러면서 이제 인제에서 영락교회를 다녔어요? 아니요, 서울에 계실 때요. 네. 그러다가 이제 영락교회 다닌 게 마지막이 되어서 저희가 인제로 내려오면서도 장로교회를 다니게 되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그러시네요. 그래서 인제에서 증조 할머니 때부터 내려오는 그러면 뭐 4대 신앙이신데 대단하시네. 네. 그 현재는 사무총장님은 춘천 광염교회. 예, 광염교회 다니고. 광염감리교회를 주석하시고 유명하고 좋은 교회죠. 네. 근데 4대 독자셨다고요? 아, 네. 제가 뭐 저희 때는 독자가 흔했으니까요. 근데 제가 그래도 그때도 4대 독자여서 저는 한 번도 군대를 간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기 싫고 안 싫고의 개념이 아니고 주위에서 이제 너는 군대 면제니까 혹은 뭐 6개월 반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 바로 앞에서 이제 그 병역법이 개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독자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1급 현역으로 자랑스럽게 갔다 왔습니다. 그래도 뭐 사는 동네가 인제인데 뭐 가봐야 뭐 어디 갔겠어요. 아, 예. 예. 그렇군요. 4대 독자인데 군대 갔다 오셨군요. 네. 아하. 그러면 신앙생활은 꼭 쭉 인제에서 하셨어요? 어렸을 때 유년 시절에 인제에 살 때는 인제에서 신앙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도 되도록이면 주일날 아무래도 좀 내려가서 여기 춘천에서 이제 거주를 했지만 인제에 가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고요. 대학교 때부터 이제 광염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광염교회에서 오래 다니셨네요. 그러다가 교회에서 이제 강도사님한테 뭐 좋은 영향을 받으셨다. 예. 제 인생을 바꾸게 된 계기는 사실은 뭐 대부분의 모태신앙이라고 해야 될까요? 모태신앙이 그렇듯이 그냥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제가 4대 독자의 영향도 있고 워낙 할아버지가 저를 예뻐하시고 그래서 그런지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좀 사회성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회성도 사회성이 좀 떨어졌던 것 같은데 그런 가치관에 대해서 배웠던 게 이제 중학교 때 학생부에 새로 부임해 오신 그 강도사님을 통해서 그 친구들과 어울리고 친구들한테 양보하고 남을 섬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같이 제가 배우게 됐고요. 또 그때 이제 제가 교회 수련회에서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를 성령 체험을 또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친구들 교우 관계도 매우 좋아지고 리더십도 더 생기게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복음 시민 교육을 받으셨네요. 네. 그 전까지 뭐 저밖에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근데 이제는 제가 가치관이 생겼다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이런 것까지도 제가 중학교 시절에 강사님을 통해서 고민하게 되고 정립하게 되었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기독교 교육에도 관심을 갖게 되셨다고요? 예, 사실 그 강사님을 너무 존경하다 보니까 이제 흔히 있는 일이죠. 그래서 네. 신학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미 이제 어려운 신학 서적들을 많이 좀 읽기 시작을 했고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신학대학을 가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네. 공부를 했었는데 그것도 저의 멘토이신 강사님이 너가 신학이 좋으면 신학대학을 가지 말고 신학대학원을 가라. 예, 신학을 한다는 건 사실 이렇게 현실하고 다르다. 예, 실족할 수도 있다.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네. 느끼는 건데 특히 중학생들, 중학생 때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이때가 예민한데 그때 그 부서를 맡고 있는 교역자들, 되게 젊은 전도사님이거나 이제 이럴 가능성이 높은데 이분들이 너무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이야기 한마디 한마디가 참 영향이 큰데 하여튼 그런 영향을 받으셨네요. 네,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학과로 바로 안 가시고 네네. 그래서 일단 일반 대학을 진학하는 걸로. 그렇습니다. 네. 그러셨네요. 네. 아유 그때 담임 목사님의 조언을 들었으면 그냥 신학교 갔을 수도 있겠네. 어쨌든 그러면서 기독교에도 관심을 갖고 무슨 예수님 역할도 했어요? 예수님한테 선극도 하고 하신 모양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선극 부활절 때 저희가 이제 그런 흔히 교회에서 하는 그런 퍼포먼스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걸 했었는데 실제로 저희는 깜깜한 밤에 공원 같은 곳에서 그런 걸 했고 교회에서 한 게 아니고 그러면서 그래요. 저도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예수님을 실제로 이제 채찍으로 막 때려. 실제로 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통스러워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자매들이 많이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희가 진지했네요. 굉장히 진지하게 했고요. 그렇지. 그러면서 다들 거기에 있던 많은 저희 중고등부 형제자매들이 성령 체험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공원에서. 이것도 그 강도사님이 막 시켰던 거예요? 아니요, 시킨 건 아니고요.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저희가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자발적으로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복장은 어떻게 했어요? 복장은 그런 복장들을 갖추고요, 나름. 그래요? 그러면 밤에 있으면 공원에 있던 사람들이 다 봤겠네요? 그 공원이라는 곳이 근데 이제 밤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던 곳은 아니고 또 시골이니까 시골? 인제에서 인제에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군단위가 이게 창의적이네요. 그렇게 모여서 했다고요? 진짜 각인되는 기억 속에 장면들이 많겠네요. 정말로 그 당시에 성령 체험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제가 많이 울고 많이 기도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그 예수님 역할 맡은 그 이제 선배는 이제 막 거기서 막 실제로 진짜로 아프게 때렸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역할에 충실하다 보니까 실제로 때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니까요. 저희 어릴 때도 십자가에 못 박는 거 하다가 망치로 막 때리고 이런 거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발로 원래는 이제 발로 차는 신용만 해야 되는데 실제로 막 발로 차고 막 넘어지고 막.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처음엔 당황하다가 이게 몰입이 되니까 이제 다들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 경험이 막 전달되는 것 같네요. 저도 그런 비슷한 경험들이 있어요. 그리고 막 연습하다가 막 은혜 받고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지금도 그때 같이 그 퍼포먼스 했던 그분들하고는 좋은 지금도 있어요? 연락하고 다들 열심히 교회에서 이제 고향 교회 선후배들이 맞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어쨌든 신대원을 가라. 그 조언을 들으시고는 신대원 안 가고 일반 대학 일단 먼저 가신 거네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일반 대학을 진학을 하고 신대원에 가는 게 좋겠다 했고요. 요거는 이제 다른 얘기인데 광양교회 박인가 목사님 역시도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신학을 목회를 하고 싶어하는 그 젊은이들을 전부 이제 영문학 하는 게 목회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해서 전부 영문학과를 보내서 그리고 대학원에 가라.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과도 정해주신다고? 아무래도 가려면 이제 그 과가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 목사님 아들도 영어과 같습니다. 지정해 주시는 목사님이나 순종하고 따르는 학생들이나 대단하네요. 그래서 우선 이제 영문과를 가셨네요. 저는 그거 상관없이 저도 이제 영문학 하는 게 신학하는데 그나마 도움이 되겠다라고 해서 갔었습니다. 또 독일어가 도움된다고 했던 막 그렇게도 있고 하네요. 하여튼 근데 신대원에 가셨어요? 그래서? 아니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고 나서 진지하게 네. 고민을 하고 예, 일반 대학교를 갔습니다. 갔다가 예. 졸업을 할 때는요. 예, 졸업을 할 때는 생각이 많이 바뀌었던데요. 예, 제가 좀 예, 사실 저는 이제 목회의 뜻이 있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고요. 네네. 신학 자체가 너무 재밌고 하고 싶어서 했던 그랬던 건데 굳이 제가 뭐 신학을 전문적으로 해야 될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그렇죠. 깨달음도 없고 예, 그리고 또 교회에서 이제 뭔가 활동을 하는 거는 활동 반경, 제약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사회에서 좀 기독교 정신을 갖고 사회에서 좀 사회를 변화시킨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대학교 때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YMCA를 어떤 성장에서 장년이 돼서 이렇게 의원이 된 게 아니고 그 대학생 시절부터 어떤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계셨네요. 네, 그래서 저도 한 번도 이제 자기 앞날을 고민을 할 때 먹고 살 걸 고민을 할 때 일반 직장에서 그냥 그 월급 받는 걸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예, 뭔가 하더라도 보람 있고 재밌는 일,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고 그게 결국 이제 기독교 사회단체, 기독교 봉사단체에서 일을 하고 싶다. 그리고 또 제가 그 초등 유년부 교사, 주일학교 교사 그리고 중고등부 교사 이런 것들을 하면서 청소년들, 아동들과 어울리는 것들 그리고 그들을 교육하는 것들이 굉장히 재미있었고 즐거웠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또 그럴 때 왜 선교단체랑 또 연결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선교단체가 아니라 이런 사회봉사단체로 시민단체로 연결되는 거는 또 결이 좀 다른데. 네, 맞습니다. 특별하시네요. 네, 제가 네. 누구나 그렇듯이 대학교 때 이제 선교단체를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그때 조금 이제 제 생각입니다만 생각이 조금 달랐던 게 우리나라 그 대학교 선교단체들은 말 그대로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꾼을 키우는 데 좀 진심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그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정신을 갖고 좀 봉사하고 사회를 변화시킨 일이 더 저한테는 와 닿고 중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 아주 공감됩니다. 네. 네. 좀 그때의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요때 그 청년들이 막 일어날 때 조금 우리가 좀 균형을 좀 잃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선교단체 쪽으로는 정말 많은 청년들이 간 반면에 이쪽으로는 조금 좀 덜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좀 들어요. 어쨌든 오늘은 우리 춘천 YMCA 이원영 사무총장님과 일부 말씀 나눴는데요. 우리 민주시민 교육이 저한테 뭐 제일 좀 기억이 남네요. 저도 아주 관심 많고요. 우리 좀 사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총장님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예, 제 아내하고 자녀 둘이 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습니다. 아유, 네 식구네요. 네. 근데 자녀들은 어떻게 민주시민 교육이 잘 되시나요? 네, 그 영향은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항상 자기 권리에 대해서 당당하게 저한테 주장을 하는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본인 권리. 네, 그럼 가정 안에서 좀 어떤 본인의 민주화들. 네, 그래서 항상 저하고 타협하고 협상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균형은 좀 그렇긴 하겠네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순종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한데, 순종과 나의 권리 주장하는 거, 요거의 균형을 맞추는 거는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 쉽지 않을 때도 있겠네요. 이제 가장 어려운 게 권리와 권리가 부딪힐 때이잖아요. 네, 아버지로서의 권리도 있고 자녀로서의 권리도 있으니까 그럴 때 이제 이해를 시키면서 서로 양보하는 거를 이제 가르치고는 있습니다. 또 사실은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게 또 위계도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네. 그런 질서 이런 것도 사실은 필요한데, 뭐 교육도 중요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도 중요하네요. 근데 이제 가정에서는 아빠의 교육이 너무 방임 이런 얘기를 이제 저는 이제 충실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이제 아까 그 교회 학교도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뭐 다 아시는 얘기인데 특히 청소년기 사춘기 때 민감할 때는 부모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그리고 안 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그 사춘기 때는 그 가장 좋은 친구, 인생의 멘토가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좋은 친구를 사귀고 그 친구라는 건 꼭 나이가 같은 사람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선배, 그리고 저희 때 같은 경우에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 이런 사람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들하고 서로 교류하면서 변화하는 것이 훨씬 크거든요. 참 신기한 거 부모 말은 절대 안 듣는 안 듣습니다. 네.
뭐 저런 사람 말을 듣지 하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네. 뭐 한 2-3살 많은 별로 뭐 이렇게 딱히 뭐 대단하지도 않은데도 네. 영향을 이렇게 주고받는데 사실 그런 것 때문에 부모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확실히 누군가 영향을 분명히 받는데 그 영향받는 사람을 통해서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되도록이면 이제 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계에 있어서 큰 가이드라인만 얘기하고 넘지 말아야 될 선만 얘기하고 나머지는 이제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고 알아서 하게 하는데 그게 이제 제 아내가 보기에는 너무 방임한다 자녀를. 그렇죠. 예. 내 자녀 어려워요. 예. 어렵습니다. 근데 아유, 저도 다른 아버지하고 똑같이 네. 개입하는 순간 이제 잔소리가 되고 혼내는 게 되고 그럼 또 반항하게 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형제 많은 집이 그러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건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의 역할이 분명히 있고 또 형, 누나 혹은 동생의 역할들이 있는데 형제가 많은 데는 자연스럽게 이런 사회화들이 맞습니다. 조금 더 수월한 과정들을 좀 보죠. 또 나이대가 이렇게 비슷한 쌍둥이들도 분명히 좋은 게 있는데 나이가 좀 차이 나는 형 누나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 아시지만 그래도 저희가 자꾸 잊어버리고 있는 게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성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혼자 가정에서 혹은 뭐 둘이 이렇게 자라는 청소년들이 많다 보니까 대부분의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걸 저희가 알아야 되는데 왜 과거처럼 이렇게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활발하게 교회 안에서 활동을 못할까 못 어울릴까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거를 이해하고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한 20년 전부터 보여지는 저도 교회 교육하면서 느끼는데 애들이 중창을 잘 못하잖아요. 중창 합창 되게 어려워하고 여럿이 하는데도 솔로들을 해야 돼. 예, 파트 나눠서 아이돌 같이. 근데 또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그 부흥하는 중고등부와 학생부를 보면요. 그 아까 얘기한 멘토 역할을 하는 그런 맞아요. 중간에서 그런 중재자 역할을 잘하는 그런 형제자매들이 있으면 굉장히 또 부흥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코드가 읽혀질 수 있네요. 진짜. 확실히 그런 또래에서 한 몇 살 많거나 이런 좋은 리더들이 있으면 애들이 움직임이 다르고 모이는 게 동력이 다르더라고요. 단기 선교 준비하고 뭐 지금 이제 겨울 수련 애들 열심히 할 텐데 그런 교회 누나들, 교회 오빠들 정말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에서 교수님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 여전히 한 10년 전에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도 그런 게 그 학교 안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나 일을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그렇죠. 과거처럼 이렇게 리더십 있게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많이 없거든요. 없어요. 그런데 하는 아이들은 할 수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아이들이란 거예요. 그런데 또 안타까운 건 그 아이들이 이제 교회 섬기느라고 바쁘니까 정작 학과 일을 많이 못한다. 이게 아쉬워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런 경험이나 기회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걸 이끌려면 뭐 양보도 해야 되고 맞습니다. 본인이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데 그게 희생이 아니라 손해 본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나 봐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어쨌든 기독교 신앙이 결국은 조금 큰 눈으로 보면 기독교 신앙이 사회적으로도 사회화에도 유리함이 있고 맞습니다. 또 민주 시민으로서 살아가는데도 분명히 필요한 정신인데 이게 근본이잖아요. 맞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희생하면서도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 좋은 사회 만들어가는 게 기독교 정신인데 그런 가교 역할을 우리 사무총장님이 하시는 것 같네요. 그 세대와의 가교 또 교회와 사회와의 가교 이런 거 어떠세요? 교회에서는 YMCA 이런 활동에 대해서 좀 일반적인 교회들이 좀 어떻게 좀 호응이 좀 있나요? 아니면 뭔가 좀 의심하고 좀 부정적인 게 있나요? 부정적인 건 없으신데 이제 아무래도 그 YMCA 활동을 열심히 한다는 건 교회 활동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아이러니한. 그렇지. 교회가 먼저지.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저희가 이제 주로 활동을 토요일 날 많이 하니까요. 하긴 또 교회 우리 뭐 청년부 모여야 되는데 YMCA 간다 그러면 조금 뭐 이렇게 썩 좋아하지 않을 부분이 있기는 하겠네요.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무총장님의 어떤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비전과 계획. 사실 저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저는 사실 비전과 계획을 크게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네. 무슨 말이냐면 저는 늘 이게 저는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살고 있거든요. 아니, 정말 그렇고요. 저는 사실 무언가 강구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어려서부터 깨닫고 배운 신앙에는 기본은 하나님이 제가 이제 마땅히 있어야 할 거를 알고 계신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제가 또 해야 될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의 뭐 물론 선한 욕심은 좀 다른 경우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욕심을 부리는 순간 하나님의 뜻하고 배치되는 경우들이 저는 많이 경험을 해서요. 잘 그런 욕심은 잘 부리지 않고요. 항상 그 일을 할 때 이제 계획이라고 하기보다는 목적을 항상 되새기는 편입니다. YMCA의 목적, 예, 제가 해야 될 일이 그러니까 어떤 목적에서 일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이제 먼저 생각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이제 단기 계획들은 많이 세우지만 5년, 10년 후의 그림은 사실은 저는 잘 그리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YMCA의 이제 사무총장님을 이어서 또 이렇게 그 안에서도 또 다른 리더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조직의 리더에 대한 어떤 염려나 이런 건 좀 없어요? 그거는 이제 저의 역할이니까요. 열심히 이제 제가 배웠던 제가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을 공유를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도하고 있고요. 네. 그럼 전국의 YMCA가 이렇게 어떤 순환 보직처럼 돌아가나요? 그건 아니고요. 전국에 60개가 넘는 YMCA가 있는데 교회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각의 YMCA가 네, 각각의 어떤 독립적인 구조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한국 YMCA 전국연맹이라는 그런 조직체를 통해서 하나로 또 일을 할 때는 일을 하고 예,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럼 YWCA하고도 이렇게 협력 관계로 있는 건가요? 네, 그 YWCA가 역사적으로 이제 YMCA에서 이제 그렇죠. 나갔고요. 그래서 또 유럽 같은 경우에는 YMCA하고 YWCA하고 여전히 같이 운영은 돼 있는 곳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국에서도 YMCA, YWCA가 필요에 따라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춘천에서는 그 교회와의 협력은 어떠세요? 저희가 좀 그 부분은 많이 약해졌는데요. 예. 그렇지만 이제 교회에서 그 목사님들이나 교계에서 요청을 하실 때 저희가 이제 행사를 같이 진행을 하거나 참여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저희는 저희가 기독교 교회는 아니지만 기독교 단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그 본질에 있어서 그런 신앙 기독성을 잃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이제 채플과 또 목사님들이 통해서 저희가 성경 공부도 하고요. 예, 그래서 저희 실무자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을 갖고 있고 안 갖고 있고에 상관없이 기독교 정신으로 지역사회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CBS랑 비슷하네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 교회로부터 후원도 받고 하지 않으시나요? 네, 뭐 직접적인 후원이라기보다는요. 저희 실무자 대부분이 또 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네. 목회자 자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많은 도움을 이렇게 저렇게. 네. 저희 후원해 주신 물론 교회들도 있으시고요. 네. 목사님들도 계시고요. 그렇네요. 뭐 교회에 바라는 게 혹시 있으실까요? YMCA가? 뭐 저희가 교회에 바란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뭐 다 아시는 얘기인데 다 같이 고민하고 있고요. 분명히 그 시대가 변하고 있고 특히 이제 한국 교회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이 변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이 상황이면 한국 교회가 어렵고 미래가 어둡다는 데는 다들은 동의하시면서 그 방식이나 방법을 바꾸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시고 어려워하세요. 근데 뭐 제가 멀리 갈 것도 없이 하여간 뭐 여러 다른 나라를 봤을 때도 그렇고요. 젊은 세대의 청소년들에게 접근하는 방식, 그들이 이해하는 방식은 분명히 달라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걸 좀 우리가 하여튼 인식 변화도 참 중요하고 실제 멤버십들과 함께 인식 변화를 좀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참 필요한데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쉬운 게 아니죠. 네. 뭐 우리 애는 내가 제일 잘 아는 이거잖아요. 되게 이제 우리 교회는 내가 잘 알고 뭐 이런 건데 우리 어릴 때 뭐 생각하고 되게 이게 하나의 모델처럼 돼 있으니까 지금의 세대를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예, 이제 부흥하는 교회 모델들을 많이 참고를 하시니까. 근데 부흥하는 교회 모델이 앞으로도 유용하다는 법은 없잖아요. 그럼요. 예, 그런 고민들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회의 미래이기도 하고 네. 우리 한국 기독교의 미래이기도 한데 이런 YMCA 같은 기관들과 잘 협력하면서 연구하고 또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일들을 함께 해나가셨으면 좋겠네요. 하여튼 뭐 오늘 새로운 좀 도전과 고민을 하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춘천 YMCA하고 같이 일하고 싶은 뭐 청소년들은 어떻게 하면은 가서 배울 수 있나요? 예, YMCA로 찾아와도 되고요. YMCA로 네. 연락하셔도 되고요. 뭐 저희 역시도 이제 네. 그 뭐 블로그나 홈페이지나 뭐 유튜브 채널이나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네. 거기에 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연락드립니다. 야, 네. 그 유튜브 영상으로 배울 수 있는 뭐 이런 것도 있나요? 아니, 그거는 조금 저희가 아직 미디어 부분은 좀 약하고요. 대신 그래도 인스타그램이나 인스타그램. 예, 네.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는 와서 이제 보시면 네. 자료들이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선한 영향을 끼치는 젊은 리더들 길러내는 것,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이런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아무튼 우리 사무총장님 앞으로 네, 춘천 YMCA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감사합니다. 또 가족들도 네, 행복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교회 생활도 잘하셔서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춘천 YMCA 이원영 사무총장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